인간에게 잠은 언제나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단순히 뇌가 잠자는 동안 꺼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활동하며 깊은 의식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잠잘 때 당신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영상은 수면이 단순한 생물학적 휴식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나 자각몽, 심지어 처의 여행의 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만약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통 과학으로는 아직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 상태 변화, 송과선의 활성화, 자각몽을 유도하는 기술, 그리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그러합니다. 이 영상은 그러한 미스터리들을 자세히 파헤치며 밤에 잠을 자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나요? 그 꿈이 단순한 환상인지 아니면 훨씬 더 큰 무엇인가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미스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첫 번째 수면 관련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은 우리 의식이 깊고 신비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의식의 변형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각몽이나 처의 여행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형된 의식 상태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평범한 상태와는 다른 여러 정신 상태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실을 보다 넓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인식 변화가 명상이나 주술사의 황홀경 또는 임사체험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승려와 심화 명상 수행자들은 REM 수면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처의 여행과 같은 깊은 의식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 중에도 뇌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보이는 변화와 유사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잠들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fMRI 연구에서는 경험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 자각몽과 관련된 의식 및 통제 능력과 연결된 전전두엽 피질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꿈이나 처의 여행 같은 미묘한 현실을 체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문화의 주술 전통에서는 잠들지 않고도 다른 현실로 여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술사들은 리드미컬한 춤, 드럼 소리, 깊은 호흡 또는 이아사나 패티 같은 환각 식물을 통해 변형된 의식 상태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술사들은 종종 영적 안내자들을 만나고 다른 차원의 통찰을 얻으며 때로는 치유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자각몽이나 체어의 여행에 관한 보고와 유사하다는 점은 서로 다른 변형된 의식 상태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임사체험은 의식의 이상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심장마비로 위기를 겪고 살아난 사람들은 종종 몸 밖으로 떠있는 느낌, 확장된 의식, 그리고 다른 현실에 대한 통찰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벗어나 주변을 관찰하거나 빛의 복도를 지나며 영적 존재들을 만난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중요한 의문을 던집니다. 만약 의식이 임사체험 중에 신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최면을 통해 변형된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최면 치료에서는 억눌린 기억이나 전생의 기억에 접근하는 경험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면 세션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치 과거의 사건을 다시 체험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실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마음의 산물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열어보고는 최면이 꿈이나 처해, 여행처럼 의식의 숨겨진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문 역할을 한다고 시사합니다. 만약 명상, 주술사의 황홀경, 최면,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 깊은 의식 상태에 이른다면 수면은 단순히 물질적인 한계를 넘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또 다른 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밤에 경험하는 꿈들이 단순히 뇌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존재의 수준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송과선은 오랜 시간 동안 영감과 미스터리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생체 리듬 조절과 멜라토닌 생산에 관여하는 뇌의 작은 기관이지만 영적 전통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깊다고 봅니다. 송과선은 제3의 눈이라고 불리며 이는 차원과 확장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송과선은 영적 세계에 접근하는 열쇠로 믿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눈이 송과선과 유사한 모양으로 해석되었고, 인도와 불교에서는 제3의 눈 또는 여섯 번째 차크라가 직관과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인식을 상징한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작은 송과선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과학 연구에 따르면 송과선은 단순한 수면 조절 기관을 넘어서 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수정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송과선이 디메틸 트립타민을 생성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이 물질은 영적 분자로 불리며 신비로운 체험이나 환상, 그리고 물질적 신체에서 벗어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MT에는 이아사와 같은 주술 의식에 쓰이는 몇몇 식물에서 발견되며 자각몽이나 체오의 여행과 유사한 생생한 의식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자 리크 스트라스만 박사의 연구에서도 DMT를 경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를 만나거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 체험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REM 수면 단계에서는 뇌 활동이 증가하며 이때 송과선의 활성화도 관찰됩니다. 만약 수면 중에 내인성 DMT가 실제로 분비된다면 이는 왜 일부 꿈, 특히 자각몽이나 처해, 여행이 강렬하고 생생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비 전통에서는 송과선의 활성화가 다른 차원과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명상, 자연광 노출, 간헐적 단식 등의 방법은 송과선의 칼슘화, 석회화를 방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만약 송과선이 정말로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경험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자극해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과 치약에 포함된 불소가 송과선을 석회화시켜 기능을 저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소가 없는 치약과 필터링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광은 송과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고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제3의 눈을 활성화하는 명상 기법은 송과선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규칙적인 호흡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송과선은 빛과 어둠의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화면 사용을 자제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드는 것이 활동을 개선해 꿈을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이마 중앙에 보라색이나 노란색 빛을 시각화하는 것도 송과선 자극에 효과적이며 많은 처해, 여행 수행자들이 잠들기 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자연에서 온 물질을 사용해 변형된 의식 상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DMT를 함유한 이야사가 그 한 예입니다. 그러나
단식이나 바이노럴 비트, 음향 사용과 같은 기법들도 외부 물질 없이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송과선이 실제로 DMT 생성과 변형된 의식 상태에 관여한다면 이는 우리의 꿈이 단순한 뇌의 산물이 아니라 다른 현실로 통하는 문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송과선의 활동을 조절하고 자극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를 탐험하고 3차원 현실을 넘어선 정보를 얻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실제로 물질의 한계를 넘어 해방되며 과학이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현실에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체는 휴식을 취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다양한 현실의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적 전통과 체어의 여행보고는 신체를 벗어난 상태에서 다양한 주파수의 환경과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때로는 매우 생생하지만 때로는 힘들거나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면 평온한 수면과 안전한 영적 체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마음이 외부 에너지에 민감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악몽이나 영적 공격 혹은 마비 현상과 비슷한 답답함 또는 방 안의 무거운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처해 여행이나 자각몽 중에는 자신의 진동수에 따라 다른 현실의 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평화로운 환경에 동화될 수도 있고 감정이 과도하게 격해지면 무거운 환경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처에 여행이 긍정적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온하고 에너지적으로 보호된 수면을 위한 몇 가지 실천법입니다. 공간의 에너지 정화. 침실은 신성한 휴식 공간이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방을 정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흰 소이향, 미스트 또는 팔로산토 같은 향으로 방 안의 에너지를 정화하세요. 가능하다면 침대 옆에 굵은 소금물을 담은 컵을 두고 아침마다 교체해 무거운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세요. 보호의 빛 시각화. 누워서 몸 주위를 노란색이나 보라색빛 구체로 감싸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에너지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추가 보호가 필요하면 이 빛이 방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그리며 나는 보호받고 있다.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내 에너지는 강력하다. 같은 문구를 반복하세요. 보석 사용. 자수정과 같이 에너지의 밀도를 전환하며 안전한 처에 여행을 돕는 보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탄랜석은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공격을 막아주며 투명 수정은 보호 효과를 높여 영적 연결을 강화해줍니다. 베개 밑이나 침대 옆에 두어 에너지를 증진시키세요. 정신적 명령과 의지 강화. 잠들기 전에 어떤 부정적 에너지라도 내 수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직 긍정적이고 고양된 체험만 내게 온다. 같은 문구를 되뇌이며 의지를 다지세요. 안전한 처에 여행을 원한다면 오늘 밤 나는 보호받으며 의식적인 체험을 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새기세요. 만약 영적 신앙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영적 안내자나 멘토 또는 선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도해 에너지를 증강하고 진동수를 높이세요. 어떤 야간 체험은 잠들기 전 진동수를 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쫓기는 꿈이나 어두운 환경은 억눌린 감정의 반영이거나 무거운 주파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방 안에서 정체된 존재감을 느낀다면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민감한 에너지 인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잠들기 전에 보호 기법을 통해 원치 않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비 현상과 함께 두려움이나 위협감을 느끼며 깨어난다면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고
에너지 정화 기법을 적용하면 이러한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 체험이 점점 강렬하거나 불쾌해진다면 수면 습관을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보호 및 조절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은 반드시 취약한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높은 차원과 연결하고 의식을 탐구하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신체를 보호하듯 영적 에너지장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은 단순히 마음의 창조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들은 꿈이 의식의 작동 원리와 일상 감각을 넘어선 현실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꿈을 지도화하고 자극하며 심지어 기록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자각몽, 즉 꿈꾸는 이가 자신이 꿈꾸고 또한 아우라링과 무쇠 같은 기기들은 수면 중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하고 빛 자극을 발산해 자각몽 단계를 연장시키며 루시드 드리머와 아워큰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음성 알림과 자극 기법을 제공하여 수면 중 자기 인식을 강화합니다. 일부 앱은 사용자가 꿈의 주제를 설정해 무의식의 내용을 일부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꿈을 제어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의력, 문제 해결, 그리고 의식 탐구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을 기록해 나중에 다시 체험하고 싶다면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면 중 뇌 활동을 지도화하고 해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는 fMRI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원봉사자들이 꿈에서 본 이미지와 관련된 뇌 활동 패턴을 분석한 후 알고리즘이 이를 초안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꿈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는 기술 발전과 함께 언젠가 우리의 꿈을 더욱 생생하고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UC 버클리의 연구진도 참가자의 뇌 활동을 바탕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유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마치 기록된 영화처럼 자신의 꿈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전은 무의식의 패턴을 분석하고 숨겨진 기억을 탐구하며 수면 중 의식이 다양한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분야는 꿈속에서의 소통 가능성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아직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2021년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서는 수면 중인 사람과 깨어있는 연구자 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자원봉사자들이 얼굴 표정과 눈 움직임을 통해 꿈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자원봉사자들은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거나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경과학, 인공지능, 최신 기술의 결합은 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각몽 유도, 마음의 이미지 해독, 수면 중 소통의 가능성은 우리를 꿈의 비밀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탐구할 미래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꿈의 본질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현실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학과 영성이 함께 수면 중 의식의 미스터리를 해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꿈은 오랜 세월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이나
예술 작품의 걸작들이 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창의력에 강력한 환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면 중 뇌는 이성적 장벽이 낮아진 상태로 들어가 자유로운 연상과 무의식적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며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나타나게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꿈에서의 이러한 창의적 흐름이 명상이나 깊은 창의 상태와 유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유명 인사들이 꿈을 통해 과학적 발견이나 혁신적 아이디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오랜 고민 끝에 꿈에서 원소들의 특성에 따라 정리된 표를 보고 이를 기록해 주기율표를 완성했습니다. 또 한편 재봉틀 발명가 일리아스는 꿈속에서 전사의 이미지를 통해 기계 부품의 핵심 구조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테슬라도 많은 발명이 자각몽이나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머릿속에서 세부적으로 구상한 후 실제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 역시 잠들기 전 금속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근육 이완으로 떨어지는 순간 사이의 이미지를 포착해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소설가 메리 셀리도 생생한 꿈에서 한 과학자가 전기를 이용해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보며 치리시 프랑켄슈타인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합니다. REM 수면 중 뇌는 예기치 않게 창의력을 촉진합니다. 이는 뇌가 정보를 비선형적으로 연결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만 꿈에서는 자발적으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낮 동안 받은 기억과 경험을 무의식 속에서 정리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창의적 해결책이 나오게 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꿈이 마음의 깊은 곳에 접근하게 하여 상징과 은유를 통해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깨달음이 꿈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면 중 뇌는 비판적 검열을 줄여 논리적 제한이 낮아지고 그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거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꿈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꿈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 배양, Dream Incubation으로 잠들기 전 특정 문제나 질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문제를 기록하거나 나는 이 프로젝트의 해결책을 찾는 꿈을 꾸고 싶다라는 의도를 반복하면 무의식이 수면 중 그 주제에 대해 작업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략은 아침에 깨어난 즉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기록하는 창의적 꿈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깨달음은 금세 잊혀지기 마련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성과 수면의 경계 상태인 하이프나고픽 상태를 체험해 보는 것도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는 깨어 있음과 수면 사이에서 강렬한 창의적 흐름을 경험하는 순간으로 달리의 방법을 응용하여 손에 가벼운 물체를 쥐고 잠들다가 떨어지는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음향 자극도 뇌를 자극해 깊은 이완 상태와 생생한 꿈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고차원 존재와의 접촉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합니다. 신비로운 꿈의 주요 신호는 극도로 선명하고 각성된 느낌, 일반 꿈보다 더 뚜렷한 색감과 디테일,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지속되는 강한 감정입니다. 또한 꿈속에서 깊은 메시지나 교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돌아가신 가족과 재회하는 꿈 또한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며 반복적으로 같은 인물이나 환경이 나타난다면 특정 영적 차원의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꿈속에서 자각 상태를 키울 수 있는 강력한 기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한번 깨어난 후 다시 잠들기 WBTB. 기법은 자각몽을 유도하고 꿈을 기억하는 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밤중 가장 생생한 꿈이 나타나는 RM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을 활용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깨어난 후 다시 잠들어 매우 생생한 꿈을 꾸어본 적이 있다면 이는 자연스레 WBTTB 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WBTB 기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한밤중에 깨어나기 위한 알람 설정. 첫 단계는 4에서 6시간 후에 알람을 설정하여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밤의 전반부에는 깊은 수면, non-REM, 이 줄을 이루고 후반부에는 REM 수면, 자각몽의 가장 유리한 단계, 이 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20분에서 40분간 각성 상태 유지. 깨어난 후 최소 20분에서 40분 동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 단계의 목표는 약간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 잠들 때 뇌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강한 빛이나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고 자각몽과 관련된 내용을 읽거나 꿈 일기를 보는 등 그 주제에 집중하세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잠들기. 일정 시간 깨어있는 후 다시 누워 다음번 꿈에서는 내가 꿈꾸고 있음을 인식하리라. 는 등의 확고한 의도를 반복하며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세요. 편안한 상태 유지 및 하이프나고픽 이미지주의. 다시 잠들기 시작할 때 가능한 한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완전히 잠들기 전에 이미지와 감각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인데 이를 하이프나고픽 환각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바로 자각몽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와일드 웨이크, 인듀스드, 루시드 드리밍이라 불리며 단순히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인식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WBTB 기법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그 기초는 수면 중 뇌의 신경학적 특성에 있습니다. REM 단계 중이나 직전에 깨어남으로써 꿈과 관련된 뇌 활동이 여전히 유지되어 다시 잠들 때 쉽게 REM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 자각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논리와 의사결정을 돕기 때문에 자각몽 내에서 자기 인식이 더욱 촉진됩니다. 이 기법은 깊은 수면에 둔화된 느낌을 줄여 마음을 보다 경계 상태로 만들어 꿈을 기억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벼운 기법을 추가하거나 잠들기 전 확언을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동안 강한 빛을 피하고 카페인이나 무거운 음식을 잠들기 전에 삼가는 것도 RM 수면의 간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성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꾸준함이 자각몽 능력을 기르는 데 핵심입니다.